등기 제도에 대해서 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여기를 그냥 한번 보셔요. 이런 그 등기라고 하는 것은 뭐냐? 등기는 이렇게 물건이 있죠. 이렇게 이제 건물을 이렇게 신축을 하잖아요. 건물을 신축을 하게 되면은 원칙적으로 여기서요, 이 건물이 누가 소유자인지 알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면 이 건물을 알 수가 없으니까 뭐를 본다고 그랬죠? 등기부를 본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를 뭐란다? 공시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한다고 그랬죠. 그래서 등기부를 딱 봤더니 누가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1번 갑 앞으로 등기가 되어 있다. 그러면 갑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런데 갑이 이제 그것을 또 이제 을한테 팔았겠죠. 을 앞으로 등기되어 있죠. 그러면 이것을 을의 소유라고 믿고요, 이것을 사는 거죠. 누가요? 병이요. 을의 소유라고 믿고 1번 갑에서요, 2번 을에서 3번요 병으로 이렇게 병이 산다 이 말이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이 을의 등기가 위조가 됐다 이 말이죠. 그럼 위조가 됐으면 유효가 돼요, 무효가 돼요? 무효가 되죠. 무효가 되는데 믿었다, 이것을 뭐란다? 공신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하죠. 공신의 원칙. 그래서 이제 믿고 샀는데요. 그러면 이 병 있죠, 병이라는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못하는가, 그게 문제가 되죠.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잖아요. 그러면 그 다음 사람은 소유권을 취득하는가?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 또는 부정한다 이 말이죠. 인정하면 누가 소유자가 된다? 인정, 누가? 그러면은 병이 소유자가 되고, 부정한다? 그러면 을은, 병은 소유자가 안 되죠. 당연히 을은 위조했으니까 소유자가 아니죠. 결국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그래서 우리나라는 부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부정한다? 부정한다, 부동산. 그래서 부동산은 부정하지만 우리는요, 동산 있죠, 동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을 해요. 그래서 동산은 뭐가 있다? 나중에 보는 선의 취득이라고 하는 제도가 나와. 그래서 동산은 인정한다 이 말이죠. 부동산은 부정을 하죠. 우리 지금 부동산을 배우고 있으니까 일단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인정하지 않는다, 인정하지 아니한다, 이렇게요. 이걸 먼저 이제 우리가, 그래서 뭘 본다? 먼저 건물 있죠, 물건이죠. 물건으로부터 뭐가 나와? 공시가 나오죠. 공시. 그래서 공시가 나오고, 공시로부터 뭐가 나와? 공신이 나오죠. 공신. 이렇게 3단계를 거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여기까지 여러분요 이미 공부를 했었죠. 그럼 이제 봐, 우리가 그러면 건물을 이렇게 건축하죠, 신축하죠. 신축하면 뭐냐? 여기서 이제 소관청이라고 그러죠. 여러분 공식부터 다 배웠죠. 소관청에서 뭘 받냐? 건축물 대장을 만들어요. 건축물 대장이요. 그래서 우리가 건축물 대장을 이렇게 만든단 말이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 만들면 이 대장은 주가 뭐냐? 주된 것이 사실을 기재하는 거예요. 그래서 부차적인 것이 뭐다? 부차적으로 뭐냐? 권리에 관한 것을 하죠. 그래서 보면 건물을 신축하면 건축 허가 명의를 받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알겠죠? 허가 명의를 갑으로 받았다 그러면 어떻게 한다? 여기다가 권리에다가요, 갑이 소유자다 이렇게 쓰겠죠. 그럼 여기는 뭐예요? 사실이란 게 뭐예요? 사실이란 것은 뭐냐? 눈에 보이는 거 다 사실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대장을 딱 보면 뭐가 나와있죠? 공사가 언제 공사 착공되고 언제 완공되고, 위법 건축물이냐 적법 건축물이냐, 면적은 얼마고, 용적률은 얼마고, 이런 것들이 뭐죠? 그 건물은요, 지붕은 뭐로 돼 있냐, 슬랍으로 돼 있냐, 콘크리트로 돼 있냐, 이런 것들이 기와 지붕이냐, 이것들 다 나와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대장을 딱 보면은 뭘 할 수 있죠? 사람의 얼굴을 볼 수 있죠. 우리가 보면요, 내가 이제 뭐라 하죠? 이분을 모른단 말이죠. 옆에서 막 설명을 하죠. 있잖아요. 그냥 강의 들을 때 앞에서 왼쪽에 맨 앞에 앉아 있었고, 안경을 끼웠고, 옷은 무슨 옷 입었고, 머리는 어떻고, 이걸 얘기한단 말이죠. 이걸 그러면 어떡하죠? 상상을 하죠. 그 사람 이렇게. 그러니까 우리가 그것들은 다 뭐죠? 보이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걸 사실을 설명하고 있단 말이죠. 그러니까 건물도 마찬가지로, 이런 우리가 건축물 대장 갖다 딱 보면 이 건물은 몇 층짜리고 크기는 얼마고, 이걸 금방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요, 대장을 만들면 소관청이 등기소에다가 뭐란다? 촉탁을 하죠. 등기해달라고. 그럼 등기소에서 이제 뭘 만들죠? 등기부를 만들죠. 그래서 등기부는 여러분 어떻게 되어 있죠? 등기로 먼저 뭐가 있어요? 표제부라고 하는 것이 있죠. 표제부. 그럼 여기 뭐가 있어요? 여기 갑구라고 하는 것이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을구라고 하는 것이 이렇게 있는 것이죠. 이 갑구는 소유권에 관한 것을 기록을 하고요. 이 을구는 소유권 이외의 권리, 소유권 빼고 나머지를 기록을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여기 표제, 이 갑과 을구, 소유권하고 소유권 이외의 권리니까 이것은 권리에 관한 것이고, 이걸 우리는 주다 이렇게. 그래서 등기는 권리가 주가 돼.
표제부로 뭐란다? 그걸 사실이라고 해요. 사실. 표제부. 이걸 뭐란다? 부차적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요, 이제 우리가 뭐냐면, 여기 등기소에서는 건축물 대장에서 대장이 오잖아요. 대장을 보고, 즉 사실관계를 가지고 표제부를 만들고, 여기 오면 누가 건축 허가 명령을 받았다. 나올 거 아니에요? 그걸 가지고 갑구를 갑구에서 이렇게 만드는 것이에요. 그래서 갑구에서 1번, 2번, 3번 이렇게 하는데, 여기 갑이죠. 첫 번째 하는 등기를 무슨 등기를 한다? 보존 등기라고 하는 거예요. 보존. 첫머리 하는 등기. 그래서 그러면 우리가 건물을 맨 처음에 신축을 하면 제일 처음에 하는 등기를 뭐라 한다? 보존 등기죠. 이 보존 등기를 기초로 해가지고 어떻게 한다? 여기 이렇게 이렇게 등기하죠. 이것을 우리는 무슨 등기를 한다? 이것을 이전 등기다. 다른 말로 권리 변동의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1번, 2번, 3번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것을 우리 뭐란다? 순위 번호다. 이렇게 얘기해요. 순위 번호다. 순위 번호. 그런데 여러분요, 사실은 뭐죠? 사실이란 것은 뭐냐면, 우리가 이런 말 하죠. 여기요, 이제 갑이 을을 보고 뭐죠? 아, 이 사람 남자야, 여자야? 이렇게. 그럼 사실은 뭐죠? 여자가 사실이죠. 그렇지 않나요? 이분을 보고요, 남자다 그러면 걔가 눈이 삔 거죠. 여자가 사실이잖아요. 이건 사실이죠. 이 여자 마음에 들어 안 들어?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왜요? 이 여자가 마음에 드냐 안 드냐 하는 것은 어떻게 판단해야 돼요? 그건 같이 판단이. 어떤 사람들은요, 예쁜 얼굴 보고 아우 여자 너무 질리게 생겼어 이런 사람이 있잖아요. 어떤 사람들 갖고 보면요, 뭐 생기기 좀 이상한데요. 여자 참 매력적인데 웃는 게 또 뭘 그러면 계속 웃고 있어야 되잖아, 그 여자는요.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내가 지금 뭘 얘기하는 것이냐, 사람에 따라서 이 사람이 마음에 든다 마음에 들지 않는다, 이것은 어떤 거예요? 그건 가치 판단. 그것은 사실이 아닌 거예요. 뭐가 사실이냐? 여러분, 이게 무슨 색깔이에요? 예뻐요, 안 예뻐요? 예뻐요? 예쁜 사람은요, 그것은 다른 사람 대답 많잖아요. 다른 사람 잘 모르겠다 이 말이잖아요. 사실은 예쁜 게 사실이 아니고 노란색이 사실이에요. 예쁘다 안 예쁘다는 것은 자기의 판단이란 말이죠. 그건 사실이 아니에요. 뭐든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건 뭐냐면, 여기서 사실이라고 하는 것은 뭐냐, 있는 그대로를 얘기하는 거죠. 원래 이 건물이 만약에 100평짜리가 100평인데요 잘못해가지고 120평으로 등기했다 이 말이죠. 그러면 사실이 아니다. 아니죠. 그거 잘못된 것이죠. 그럼요, 다시요, 2번 변경을 해가지고 100평으로 다시 변경을 했다 이 말이죠. 그걸 표시 변경 등기라고 그래. 표시를 변경했다. 그래서 여기는 표시 변경 등기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내가 지금 얘기하는 것은 뭐냐, 비율 이거 몇 번이죠? 이거 몇 번? 2번. 이거 몇 번? 원칙적으로 여러분요, 등기는 순위죠. 순위. 1번이 2번보다 더 빠르다 이 말이죠. 1번과 2번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하냐? 1번이 우선하는 거예요. 1번이 우선해. 같은 순위에서는. 그런데 여기는 이것을 뭐란다? 순위 번호로 하지 않아. 이걸 뭐라 한다? 표시 번호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왜 그러느냐? 이걸 표시라고 하는 것은 뭐다? 사실이죠. 그러니까 표시는 순서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뭐가 중요하다? 사실이 중요해. 사실이 중요하다니까요. 그럼 여러분 봐봐요. 여러분 보면 누군가가요, 이분을 딱 보고 뒤에서요, 머리는 긴데 남자인 것 같은데 이렇게 얘기했어. 먼저 얘기했어. 먼저. 나는 앞에서 봤잖아요. 이분 여자인데? 그럼 어디가 더 사실이에요? 여자가 더 사실이죠. 비록 내가 두 번째로 얘기했지만 내가 더 우선하는 거예요. 그러니까요, 우리는 이것을 순위 번호 그려버리면 1번, 2번보다 빠르다 이렇게 돼버리잖아요. 그럼 1번은 120평이 잘못된 등기임에도 불구하고 먼저 등기했으니까 1번 등기가 유효이다. 그럼 말이 돼, 안 돼? 안 되잖아요. 사실은 얼마인데? 100평인데. 그러니까 순이란 말을 쓸 수가 없는 거예요. 그냥 표시, 사실에 가는 거다. 사실의 등기다 이 말이죠. 어느 것이 진실에 부합하느냐 이 말이죠. 그것이 우선하는 거예요. 무슨지 아시겠죠? 그런데 여기는 뭐라 한다? 갑과 을구는 뭐라 한다? 이것을 순위 번호다 이렇게 얘기. 한번 볼까요? 여기 A가요 저당을 잡았어요. B가요 전세권을 했어요. 전세권. C가요 근장을 이렇게 잡았다 이 말이죠. 그럼 이게 무슨 번호로 한다? 권리는 순위가 있어야 돼. 순위가. 그래서 우리 아까 했었잖아요. 소유권과 제한물권이 부딪히면 누가 우선한다? 제한물권이 우선한다. 제한물권하고 제한물권, 전세권이나 저당권은 누가 우선한다? 그것은 뭐냐면 먼저 등기한 순위에 따라서 다른 순위. 그걸 뭐란다? 순위 번호에 따라서 저당권이 1번이고 전세권이 2번이고 근저당권이 3번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우리는 이것을 뭐란다? 순위 번호다 이런 말을 쓰고, 여기는 무슨 번호를 한다?
표시 번호란 말을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우리가 대장은 사실에 관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앞으로요, 사실에 관한 것은 무엇을 가지고 수정을 하느냐, 대장을 가지고 수정을 하는 것이고, 권리에 관한 것은 뭘 가지고 수정하느냐, 그것은 등기부를 가지고 수정하는 거예요. 만약 여기요, 대장은 맨 처음에 건물을 건축했을 때는 갑이 소유자였는데요, 건축허가 명의를 받아가지고 지금 현재는 누가 소유자예요? 병이 소유자죠. 그러면 이 건축물 대장을 이 등기부를 보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등기부를 보고 수정을 해. 갑에서 누구로? 병으로 수정을 한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런데요, 이 건물이 맨 처음에는 100평이었는데 중축을 해서 130평이 됐어요. 130평. 그럼 어떻게 돼요? 이 표제부는 사실이죠. 이 사실은 어디가 더 주다? 사실은 어디가 주다? 대장이 주잖아요. 대장이 그러니까 대장을 보고 수정을 하는 거예요. 알겠죠? 100에서 120평으로 수정을 한다 이 말이죠. 이해됐나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어떻게 보는 것이냐, 이렇게 보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제 대장하고 뭐가 있다? 등기부가 있죠. 등기부가 이렇게 있으면 어느 것이 주고 어느 것이 부차적이냐 이 말이죠. 부차적이냐. 여기서 대장은 뭐가 주다? 사실. 부차적인 것은 뭐다? 권리. 근데 대장은요, 뭐가 주다? 권리가 주죠. 뭐가 부차적이다? 사실이 부차적이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요, 이 등기부에서 사실은 어디에 있다? 표제부에 있는 것이고, 알겠죠? 등기부에서 권리는 뭐다? 갑구하고 뭐가 있다? 을구죠. 이렇게요. 그러면 이제 어떻게 되냐 봐. 등기부의 표제부를 수정을 할 때는 뭘 보고 수정한다? 대장을 보고 수정한다. 같은 사실이니까. 알겠죠? 여기요, 대장의 권리자가 누구냐는 것은 등기부를 보고 수정을 한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알겠죠? 그러니까 사실은 뭘 보고 수정한다? 대장을 보고. 권리는 뭘 보고 한다? 등기부를 보고. 이런 갑구는 뭐냐? 등기부는 갑구하고 을구는 권리를 기록해. 그러니까 갑구는 뭐냐? 소유권에 관한 것. 을구는요, 소유권 빼고 나머지 지상권, 지역권, 전세권, 질권, 저당권 이런 것들 있죠. 그 다음에 임차권 이런 것들을 기록을 할 때 뭐를 기록한다? 그것은 을구를 기록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건물이나 땅은 반드시 누가 있어? 소유자가 있겠죠. 그러니까 갑구는 반드시 있어야 돼요. 표제부하고. 그런데 을구는요, 있을 수도 있고 없을 수도 있고. 만약에 여러분들이요, 뭘 하냐면 내가 집을 샀는데 저당은 잡지 않고 집을 샀다 이 말이죠. 저당을 잡지 않고 전세도 안 줬어요. 그러면 을구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없죠. 어떤 사람들은 보면 이것을 강의실에서 이렇게 많이 들어도 뭐냐면 실무 가가지고 큰일 났다고 전화온 사람이 있어. 왜요? 그러면은 등기부 뽑았는데 표제부하고 갑구밖에 안 나온다고. 을구 없다고. 그럼 그 집 좋은 집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아무것도 없이 내가 돈 다 주고 샀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을구가 없죠. 을구는 저당권이나 전세권이나 뭐 이런 것들을 하는 건데, 을구가 없으면 좋은 건데 을구 없다고 이게 뭐 등기부 잘못된 거 아니냐고. 좋은 등기부다. 무슨 말인지 알겠죠? 이것을 얘기하죠. 그래서 일단 우리가 이제 등기부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보는 것이에요. 이런 지금 됐나요? 자, 됐죠? 이걸 이제 보고, 자, 이제부터 우리가 몇 가지 이제 용어를 이제 본단 말이죠. 여기서 이제 보면 갑하고 을하고 이제 계약을 하죠. 이 계약을 해서 갑은 을한테 등기를 해줄 의무가 있고 을은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있죠. 그래서 갑에서 을 앞으로 등기가 오죠. 그럼 어떻게 한다? 소유권, 물권이죠. 물권이 변동이 되죠. 어떻게 변동이 된다? 물권이 뭐란다? 권리가 발생하고 변경하고 뭐란다? 소멸하는 거죠. 그래서 발생은 누구한테 한다? 을한테. 소멸은 누구한테? 갑한테. 그 다음에 변경은요, 갑에서 을한테 이렇게 변경이 된다 이 말이지.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래서 여기요, 을한테, 갑한테, 갑에서 을한테 이렇게 변동이 되죠. 그것을 발생, 변경, 소멸이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 이해됐나요? 그럼 여기서 이제 이걸 물권 변동인데, 이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요 186조고 하나는 187조고 이렇게요. 그래서 186조는 뭐라 한다? 그것은 법률행위라고 하죠. 법률행위, 법률행위에 의한 물권. 법률행위가 뭐가 법률행위예요? 이러면 우리는 민법은 내가 처음부터 얘기했어요. 민법 총칙의 첫 시간이 끝날 때까지 같이 연결이 된다고. 알겠죠? 이게 민법이 다른 과목하고 힘들어. 그러니까 민법은 어려운 것은 아닌데 이 앞에부터 뒤에까지 다 연결되어 있으니까 이걸 계속 알고 있어야 된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건 법률행위가 뭐예요? 뭐를 필수 불가결 요소로 한다? 의사표시. 그래서 의사표시의 수가 하나이면 뭐 단독, 두 개이면 계약이죠. 그래서 이 법률행위는
무슨 계약이에요? 무슨 계약. 그래서 여기는 증여계약, 매매, 교환계약 이런 거예요. 그 다음에 여기요, 예약 완결권이요. 예약 완결권을 행사하죠. 예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어떻게 돼요? 그러면 본계약이 성립해. 계약. 본계약이 성립해. 계약을 뭐라 한다? 법률행위라고 그래. 그러니까 계약에 관한 것은 다 뭐라 한다? 권리예요. 권리의 득실 변경, 취득하거나 상실하거나 변경할 때, 득실 변경, 변경할 때 반드시 뭐를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돼. 그래서 법률행위에 관한 득실 변경은 다 등기를 해야 돼. 186조. 여기는요, 187조는요, 법률의 규정이에요. 법률의 규정. 이런 규정, 이것을 법정이라고 얘기해요. 법률의 규정. 법에 규정되어 있다 이 말이죠. 이렇게 법률의 규정인 경우는 뭐를 하지 않는다? 등기를 하지 않는다 이 말. 여기요, 취득을 할 때는 등기 없어도 돼. 그런데 이것을 처분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등기 후 처분을 해야 돼. 등기 후. 그러니까 내가 건물을 신축하죠. 건물을 신축을 할 때는 내가 신축이 딱 되면 내 앞으로 등기 안 해도 그건 내 거예요. 내가 내 돈 들여서 건물을 신축한 거잖아요. 그런데 그 신축한 것을 내가 팔고 싶어. 팔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앞으로 등기하고 난 다음에 처분해야 돼. 이해됐나요? 그래서 이것을 이제 얘기한다. 등기 후 처분한다 이 말이죠. 이것을 법률의 규정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은 취득할 때만 등기하지 않고 내가 건물을 건축해서 팔고 싶으면 내 앞으로 먼저 등기해. 그걸 무슨 등기라고 한다? 보존 등기. 무슨 등기? 보존 등기. 등기했다가 넘겨야 돼. 넘긴 것을 무슨 등기? 이전 등기란다 이 말이죠. 이러면 부동산 지금 공시법, 대한민국에서 위대한 공시법의 교수 고갑선 선생님 강의 듣고 있어 안 듣고 있어? 듣고 있잖아요. 알겠죠? 국내 최강. 알겠죠? 그래서 듣고 있죠? 그러니까 취득, 그래서 등기하지 않는다면서. 이런 공시법 국내 최강으로 내가 몇 번 얘기했죠. 알겠죠? 진짜라니까요. 법률행위. 근데 학생 같은 학원 학생들이 잘 안 믿어. 다른 대학원 학생들이 들어야죠. 깜짝 놀라죠. 알겠죠? 여기 여러분 그냥 처음부터 강의하니까 뭐 저분은 저렇게 강의하나 보다. 감이 별로 없죠. 그런데 다른 대학생들 한 번씩 동영상 이제 듣잖아요. 내년 한 2월이나 3월쯤 되면은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남의 강의를 듣기 시작한단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들으면 고갑선 강의 들으면 공시법 강의 듣잖아요. 모든 사람들이 다 놀래요. 뭐란다? 그것을 유레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자요. 그래서 법률의 규정이다 이런 말이죠. 득실 변경. 그래서 법률의 규정 이렇게 됐죠. 그럼 이제 이 두 가지가 있는데 여기서 이제 그러면 이걸 뭘 가지고 얘기하냐? 자 이제 여기서 물권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있어. 물권이 변동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먼저 물권적 합의를 해. 물권적 합의 알겠죠? 이 물권적 합의를 뭐란다? 다른 말로 물권 행위라고 얘기를 해요. 물권 행위. 이 물권적 합의와 플러스 뭐가 있어야 된다?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 이렇게 두 가지. 이렇게요. 그러면 우리가 이 물권적 합의를 뭐라 하냐? 물권 변동에 뭐라 한다? 성립 요건이라고 얘기를 해. 성립 요건 이렇게요. 등기를 뭐라 한다? 등기를 뭐라 하냐면 물권 변동에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 알겠죠? 이걸 뭐란다? 물권 변동의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 두 가지가 있어.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요. 여기가 무슨 요건이죠? 성립했죠. 그럼 이걸 뭐라고 얘기하는 게 좋아요? 효력 발생이라는 말이 정확하죠. 그래서 우리 민법에 딱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 186조에 부동산에 관한 물권의 득실 변경은 등기함으로써 효력이 발생한다고 돼 있어. 그러니까 등기는 효력을 발생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이것을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하는 게 정확한데 어떤 사람은 또 성립 요건이 이렇게 하는 사람이 있어.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뭘 또 하나의 가족도 아니고 뭐 삼성 다닌 것도 아니고 그렇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여기 보면 물권 변동은 물권적 합의 플러스 이것을 물권행위라고 그래. 그 다음에 등기가 있어야 돼. 도대체 물권적 합의는 또 무슨 말이죠? 물권적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이죠. 계약은 뭐다? 계약은 법률행위니까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의사 표시죠. 그래서 이걸 뭐란다? 의사 표시라고 그래. 그래서 뭐라냐 봐봐. 물권적 합의 또는 물권 계약, 물권적 의사 표시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어떤 책에서는 물권적 합의라 나오고 어떤 책에서는 물권적 의사표시가 나올 거예요. 이것을 다른 말로 뭐라 한다? 물권행위라고 그래. 우리가 민법이 조금 어려운 거 뭐라고 그랬죠? 동일한 용어를 암기하고 있어야 된다 이 말이죠. 똑같은 말인데 달리 쓰고 있는 것을 모르면 책을 읽을 때 무슨 말 하는지 모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그럼 물권적 합의가 뭐예요? 물권적 합의? 뭐냐? 자, 잔금 날짜 이러면 중개업소에 가죠. 잔금 날짜에 중개업소 가면은, 중개업소에 딱 가면은 누가 딱 나와 있어? 법무사 사무장 나와 있죠? 법무사 사무장 나와가지고 뭐를 한다? 여기서 매수인이 잔금을 지급하면 잔금을 지급하면은 매도인은 모르죠. 매도인은 모르죠. 등기 서류를 주죠. 등기 서류 줘 안 줘? 등기 서류를 주는 이유가 뭐예요? 매수인이 잔금을 주면 매도인이 등기 서류를 줘. 아, 등기하라고? 그러니까 맞죠? 등기하라고. 이제 이 집 누구 거다? 이제 이 집 너 거다 이 말이잖아요. 그걸 물권적 합의라고 그래. 물권, 소유권을 넘겨주기로 내가 이제 결정을 받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바로 뭐냐? 물권적 합의를 뭐란다? 등기, 서류, 교부, 이걸 물권적 합의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잔금 받으면서 등기 서류 딱 주죠. 그걸 물권적 합의, 물권행위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고 해가지고 소유권이 넘어가는 건 아니죠. 뭐 그래야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해야 소유권이 넘어가. 등기해야. 그걸 가지고 이제 법무사 사무장이 가지고 어디로 간다? 자기가 저 등기소에 가가지고 등기를 해줘야 갑에서 을로 등기가 넘어가는 거죠. 그러니까 등기 서류를 줬다고 해서 소유권을 취득하는 것은 아니다 이 말이죠. 내 말 지금 이해됐나요? 그래서 등기 서류 주는 것을 뭐란다? 물권적 합의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걸 뭐라 한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뭐를 하게 되면 등기를 하게 되면은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넘어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이것을 여러분이 알아야 되고요. 그래서 여기 물권적 합의, 물권 행위를 물권 변동의 성립 요건이다. 이건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지금 이해됐나요? 이걸 먼저 이제 알고 있어야 되겠죠? 됐죠? 이제 이게. 이것은 별로 어려운 것은 아니고 어떤 책들을 보면 이게 막 무슨 말인지 모르니까 물권 변동이라고 했다가 막 물권 행위, 물권적 합의 이걸 섞여 쓰는 책들이 많아. 그래서 그건 절대, 왜냐하면 이 부분을 설명하는 책들이 보면 어렵게 쓰여 있으니까요. 그 책을 보고 이제 우리 공유자 책들은 뺏길 거 아니에요. 교수들이 써놓은 책을요. 그러면 좀 정리가 잘 된 책들을 보고 뺏기면은 뭐 정리가 되는데 그렇지 않고 엉뚱하게 뺏기면 무슨 말인지 모르게 자기도 써놓고요. 알겠죠? 근데 이것은 아주 너무너무 간단한 말이다. 알겠죠? 이렇게. 우리는 등기를 해야 효력이 발생한다 이 말이죠. 됐죠? 지금부터 이걸 가지고 내가 설명하려고 그래.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요 잘 봐야 돼요. 그래서 우리는 법률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 득실 변경은 법률의 규정,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해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만약에 등기하지 않으면 취득할 수는 있지만 처분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그럼요 이걸 이렇게 보는 거죠. 여기서 벌써 등기를 했다는 말의 뜻이 뭐예요? 등기했다고 하는 것은 여기에 해당하는 것이다 이런 말이죠. 알겠죠? 자, 그 다음에 다시 이제 또 뭐를 또 하나 보냐면 우리가 이제 공시제도는 두 가지가 있어. 하나는요 의사주의가 있고요. 의사주의. 이것을 뭐라 한다? 프랑스죠. 프랑스 법제, 프랑스 불법주의라고 하는 것이고요. 여기서 형식주의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형식주의. 이것을 뭐라 한다? 우리나라하고요 독일하고를 얘기해요. 독일이요. 우리나라하고 독일하고 형식주의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등기는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다 이 말이죠. 프랑스는 뭐냐면 이렇게요. 갑하고 을하고 여기서 물권적 합의를 하죠. 이런 물권적 합의가 뭐라고 얘기했어요? 물권적 합의. 너가 이제 소유자야. 등기 서류 주는 거죠. 그러면 이 을은요 아직 미등기죠. 아직 미등기여도 이 사람이 소유자가 돼요. 프랑스는. 그래서 합의만 있어도 물권적 합의, 물권적 합의가 있어 아직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돼요. 프랑스는. 그런데 우리나라는 이렇게 갑하고 을하고 있죠. 갑하고. 그러면 이 을이 어떤 일에 관계없이 미등기죠. 미등기면 이 사람은 소유자도 아니다.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아니에요. 미등기면 무조건 소유자가. 합의가 뭐가 필요 없어. 등기가 안 된 상태에서 우리나라는 무조건 소유자가 아니에요. 뭐만 빼고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만 빼고 우리나라는 원칙적으로 법률의 규정에 의한 것보다 법률 행위가 훨씬 더 많단 말이죠. 그러니까 아무 말로써 우리는 법률 행위에 관한 것을 설명하는 거예요. 알겠죠? 법에 규정된 것을 우리가 뭐라고 설명을 해? 그럼 여기 봐봐요.
프랑스 사람이요, 갑이 을하고 매매 계약을 했어요. 그래서 등기소를 줬는데 아직 을이 등기를 안 해요. 그러니까 갑이 다시 이걸 병하고 계약하고요, 병한테 이렇게 등기를 했다 이 말이죠. 그럼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이제 문제가 되죠. 여기요, 갑이 을하고 계약을 했는데요, 을이 아직 미등기죠. 그 틈을 타서 갑이요, 잽싸게요, 병한테 등기를 했어. 그러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말이죠. 이걸 이중매매라고 하는 거죠. 이중매매. 우리나라는 소유자가 되려면 형식이 뭐죠? 형식,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반드시 갖춰야 돼. 그러니까 우리는 잔금을 100번 줘도 필요 없어. 가장 중요한 것보다 등기를 가져와야 돼. 그러니까 을이 아무리 갑하고 계약을 하고 등기소를 다 받고 악수하고 별짓 다 해도 필요 없어. 뭐가 없으니까, 등기가 없으니까 안 돼. 우리나라를 형식이라고 그래. 등기라고 하는 하나의 겉모습을 갖춰야 된다 이 말이죠. 그래서 등기를 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해.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여기요. 여기 지금 뭐죠? 미등기죠, 미등기. 여기 뭐죠? 등기가 돼 있죠, 등기. 등기 돼 있잖아요. 그럼 여기는 뭐냐? 이 사람은 미등기여도 소유자죠.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요, 미등기 된 사람은 다른 사람이 제3자가 등기를 가져버리죠. 등기 가져오면 이 사람한테요, 자기가 갑하고 계약해서 소유자라고 뭐 하지 못한다? 주장하지 못해. 주장하지 못한다 말은 다른 말로 뭐 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 말이죠. 그런데 여기 뭐냐? 물어보죠, 프랑스 사람한테. 야, 니네는 합의만 있으면 소유자라면서, 야, 니네 왜 등기하냐? 왜 등기?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면 그때 얘기하는 거예요. 등기가 없어 소유자인데 갑이 혹시 마음이 변해가지고 다른 사람하고 계약하고 등기해줘 버리면 을은 그 다른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대항 요건주의다. 그래서 등기를 왜 하냐? 다른 제3자에게 뭐하기 위해서? 대항하기 위해서 등기하는 것이지, 등기가 없어도 을은 소유자다 이 말이죠. 결국 뭐예요? 프랑스도 최종적으로 누가 소유자다? 등기가 있는 사람이 소유자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이런 정도가 되려면,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국민적 수준이 높아야 되겠죠. 알았죠? 갑이한테 팔았으면 절대로 다른 사람한테 팔면 된다 안 된다? 안 되겠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일단 등기가 없으면 절대로 소유자가 안 돼, 우리나라는. 그래서 우리나라는 뭐라냐? 그럼 프랑스 사람들이, 야, 그럼 니네는 뭔데? 이렇게 물어보죠. 아, 우리는 계약 100번 해도 필요 없어. 무조건 등기 한 놈이 소유자야. 이렇게. 무슨지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한 사람만 소유자가 돼. 등기라고 하는 형식을 갖춘 사람만 소유자가 돼.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한다? 그래서 우리는 성립요건주의다. 다른 말로 효력 발생주의다. 이렇게 얘기를 해. 우리는 형식주의, 성립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 그래서 우리가 아까 맨 끝에 보면 저기 등기는 뭐냐? 등기는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다. 등기는 뭐냐? 효력 발생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걸 가지고 얘기하는 거예요. 또 하나의 성립요건이다. 효력 발생요건이다. 여러분 지금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나요?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고, 이거 보면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의사주의다, 형식주의다. 형식주의란 말의 뜻은 뭐다? 반드시 뭐를 가지고 있어야 돼? 등기를 가지고 있어야 된다. 등기가 없으면 원칙적으로 소유자가 아니고, 등기가 없어도 소유자가 되려면 법에 규정되어 있어야 돼. 법에 규정되어 있는 경우는 등기가 없더라도 뭘 한다? 소유권을 뭘 한다? 취득한다. 이란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에요. 이것을 이렇게. 그래서 이것을 등기, 의사주의, 형식주의 이렇게 얘기를 해요. 지금 됐나요? 지금요? 그래서 먼저 이제 이런 것들을 이제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이제 또 뭘 하나 보냐면, 등기라고 하는 것이 이제 보면 이렇게 된단 말이죠. 지금 더 등기부를 봐요. 등기부. 자, 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예요. 그런데 그러면 갑이라는 사람이 소유자면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 갑구가요? 갑으로 돼 있어야 되겠죠? 그런데 여기에 을이라는 사람이 등기소를 위조해서 가져갔다 이 말이죠. 위조. 현재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누가 소유자? 위조해서 우리 가져. 등기가 누가 소유자다? 여기서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냐? 등기는 효력 존속 요건에 따라서 달라져. 효력 존속이란 말은 지금 등기가 누가 앞으로 돼 있어? 그래서 을이 소유자가 돼. 을이. 알겠죠? 효력 발생이라는 거 뭐냐? 등기를 하게 된 이유는 내가 소유권을 취득할 때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런데요,
이 등기를 어떤 사람이 나중에 위조해서 등기를 가져갈 수도 있잖아요. 그렇다 하더라도 내가 자유의사에 의해서 등기를 이전해 주지 않는 한 나는 아무 문제가 없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러니까 등기는 소유권이라고 하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지금 여기 이것은 그러면 효력 발생하면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가 되죠. 효력 전속 그러면 지금 현재 등기가 누가 앞으로 전속에? 을이 소유자가 되고, 효력 발생 그러면은 효력 발생 요건이다.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다 이 말이죠. 우리나라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그러니까 형식주의. 반드시 등기가 있어야 돼. 등기가 없으면 소유권을 취득할 수가 없다 이 말이죠. 효력 발생이다 이런 말이죠.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럼 여기 딱 봐봐요. 여기서는 그러면 누가 소유자다? 우리는 여기 누가 소유자예요? 건물 누구예요? 갑이죠. 그런데 지금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죠. 그랬으니까 소유자가 누가 돼야 되겠어요? 갑이 돼야 되겠죠. 갑이. 을이 되면 안 되잖아요. 그럼 여러분요, 을이 만약에 소유자다 그러면 우리가 지금 여기서 공부할 때가 아니죠. 가서 북한 가가지고 김정은이한테 이번에 오면은요, 나도 좀 데려가다 해가지고 북한 가서 위조 기술을 배우고 와가지고 등기소를 위조해서 등기하고 다녀야지. 그렇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 말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전속 요건이 아니기 때문에 효력 발생 요건이기 때문에 아무리 을이 등기소를 위조했다 할지라도 누가 소유자다? 갑이 소유자다. 여기서 또 하나요. 여기 이렇게요. 1번 이렇게 갑이고요. 2번 이렇게 을이 소유자인데 을이 지금 정상적으로 등기를 받았어요. 그런데 누군가가요,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불법 말소. 을의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한 거예요. 말소. 그러면 효력 발생 요건하고 효력 전속 요건하고 다르잖아요. 그럼 전속 요건 그러면 누가 소유자예요? 지금 누가 소유자? 갑으로 지금 전속하잖아요. 갑으로. 그런데 실제로 갑은 누구한테 팔았어요? 그러니까 누가 소유자가 돼야 되겠어? 그러니까 을이 되죠. 발생 요건하면 을이고 전속 요건하면 갑이 되는 거예요. 무슨지 알겠죠? 그래서 우리가 등기는 왜 하는 거냐? 내가 소유권을 취득하기 위해서. 그런데 내가 소유권 취득했는데, 을이 취득했는데 누군가가 내 등기를 불법으로 말소하거나 누군가가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를 불법으로 이전해 갔다가 하더라도 내가 스스로 말소하거나 내가 스스로 이전해 주지 않는 한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등기는 언제 필요하다? 효력이 발생할 때, 소유권을 취득할 때 필요하다 이 말이죠. 그러면 이것을 끝까지 유지해야 되느냐? 그건 아니다 이 말이죠.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할 수 있고 누군가가 불법으로 이전해 갈 수 있다 할지라도 나의 권리는 소멸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것을 뭐란다? 등기는 효력이 발생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지 끝까지 존재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아니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래서 효력 발생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됐죠 지금? 그래서 이렇게요. 그럼 여기서 이제 봐봐요. 이 의뢰 등기가 지금 위조가 돼가서 유효예요 무효예요? 무효이죠.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이 등기를 어떻게 해야 돼? 먼저 말소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말소 청구라고 하는 것이 나와 여기서. 그 말소 청구를 어떻게 한다? 1번 여기서 갑에서, 2번요 을이죠. 의뢰 등기가 지금 위조가 됐죠. 그럼 의뢰 등기를 어떻게 한다? 여기서 말소하죠. 이렇게 말소하면 되죠. 그럼 말소 청구. 또는 뭐라 하냐? 좀 길어. 진정 명의 회복. 진정 명의 회복. 이런 분은 그냥 뭐라 한다?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만 하면 돼. 진정 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하는 소유권 이전 등기. 이게 하나의 제목이에요. 알겠죠? 하나의 제목. 자, 그럼 봐. 아무 말도 아니에요. 여기는 뭐를 했죠? 여기 지금 봐봐. 이 의뢰 등기가 잘못됐죠. 잘못됐으니까 누가 지금 등기를 가져와야 돼요? 갑이 가져와야 되죠. 갑이 지금 등기를 가져와야 되겠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를 가져오기 위해서 갑이 등기를 가져와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갑이 가져오는 방법은 의뢰 등기를 말소하면 갑이 가져오네. 이런 방법이 하나가 있고, 또 하나는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는 말이 무슨 말이죠? 여러분, 우리가 건강을 회복한다는 말이 뭐죠? 그러면 회복하기 전에 건강을 뭐 했다? 잃었다 이 말이에요. 잃었다. 건강을 잃었으니까 회복한다는 말을 쓰겠죠. 여러분, 그렇지 않나요? 그러면 지금 현재는요, 내가 소유자인데 내 앞으로 등기가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돼 있다. 안 되는 걸 찾아오겠다. 그걸 미신정한 명의를 회복한다고 얘기하죠. 그러니까 진정명 회복은 내가 소유자인데 내 등기가 말소가 됐거나 다른 사람 앞으로 불법으로 이전이 됐다 이런 말이죠. 이해됐죠 지금? 그러니까 진정명 회복은 누가 하냐? 내 앞으로 등기는 없지만 내가 누가 돼야 돼? 내가 누가 돼야 돼? 소유자여야 돼. 소유자.
내 앞으로 등기는 없지만 내가 소유자. 지금 여기서는요,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죠. 그러니까 여기서는 갑의 소유자인데 을이 지금 등기 소유를 위조했죠. 위조했다 할지라도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니까 누가 소유자다? 누가 소유자? 누구니 있으면 봐봐. 갑이 소유자고 돼 있네. 효력 발생이니까 갑이 소유자죠. 그런데 지금 등기가 현재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 앞으로 돼 있죠. 그것을 찾아오겠다. 그걸 회복이라고 하죠.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돼 있다. 그것을 내가 찾아오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내가 소유자인데 등기 명의가 을 앞으로 돼 있어. 그걸 내가 회복 찾아오겠다 이 말 아니에요. 지금 이해됐죠? 지금. 그런데 어떻게 찾아온다? 어떻게 찾아오는 방법이 말소를 해서 찾아오는 방법도 있고, 뭘 해서 찾아온다? 이전 등기를 해서 찾아오겠다 이 말이죠. 갑에서 여기서 을로 돼 있죠. 그래서 말소하지 말고 3번 갑이 을한테 오느냐, 야 나한테 등기해줘, 이렇게 이전 등기 이렇게 해서 찾아오겠다 이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말소 등기는요, 말소 청구를 원인으로 해서 갑이 진정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고, 여기는 무슨 등기를 해서 소유권 이전 등기를 원인으로 해서 진정한 명의를 회복한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갑이 등기 명의를 찾는 방법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 말소 청구, 또 하나는 뭐 진정 명의 회복. 다시 갑이 등기 찾는 방법 몇 가지? 두 가지. 뭐 말소 청구, 또 하나는 뭐 진정 명의 회복. 이렇게 두 가지가 있다 이런 말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자, 그 다음에요, 우리가 이제 용어를 지금요, 등기법은 기본적인 용어만 들어도 여러분요 공부하는데 100% 지장이 없어요. 자, 실체관계 포함한다. 그 다음에 여기요, 무효 등기의 유형. 무효 등기를 유용한다 이 말이죠. 다시 사용한다 이 말이죠. 그 다음에 또 뭐가 있냐면, 여기 이제 세 번째는 이중 보존 등기. 자, 다른 용어도 지금 다 설명했어. 자, 지금부터 실체관계 부합이란 말을 지금부터 설명을 해. 여러분, 실체관계가 뭐예요? 이거 하면 끝이야. 부합이란 말이 뭐죠? 부합. 부합은 맞는다, 맞지 않는다? 부합한다, 맞다 이 말이죠. 부합하지 아니한다, 맞지 않다 이 말이죠. 그런데 실체관계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돼. 민법 총칙 첫 시간에서 실체관계. 실체법 배웠죠? 실체법. 그게 바로 뭐라고 그래요? 청약과 승낙에서 계약을 하죠. 그러면 갑은 을한테 대금을 청구할 권리가 생기고, 을은 갑한테 등기를 청구할 권리가 생기죠. 이 청구권을 말한다 권리와 의무죠. 권리와 의무를 줄여서 말한다 권리죠. 권리로 이어진 것을 말한다 법률 관계죠. 법률 관계로 이루어진 법을 실체관계죠. 실체관계. 그래서 실체란 말은 다른 말로 법률 관계고, 다른 말로 권리 관계예요. 알겠죠? 실체관계라면 다른 말은 뭐다? 권리 관계다 이 말이죠. 여러분 봐봐요. 소유자죠. 소유권. 소유권이요, 소유권자가 갑이에요. 갑. 그러면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야 돼요? 등기도 누가 앞으로 돼 있어? 등기도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죠. 갑 앞으로. 이거 뭐냐? 이 등기를 말한다. 이 등기를 소유권을 말한다. 소유권은 뭐죠? 소유권은 권리죠. 소유권이니까 권리잖아요. 이 권리를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실체관계라고 하죠. 실체관계. 그래서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부합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러니까 갑이 소유자인데 갑 앞으로 등기돼 있으면 된다 이 말이죠. 자, 그럼 봐봐. 여기요, 소유권이죠. 소유권은요 갑이에요. 소유권은 갑인데, 등기는 을 앞으로 돼 있어요. 을. 그럼 이 등기는요, 소유권이 누구죠? 갑이죠. 소유권을 뭐라 한다? 권리죠. 권리를 뭐라 한다? 실체관계죠. 실체관계가 누구죠? 갑이죠. 등기는 누가 앞으로 돼 있어? 을이죠. 이 등기는 실체관계에 맞다, 맞지 않다? 맞지 않다.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다 이 말이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으면 뭘 한다? 말소 청구하거나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하는 거예요. 알겠죠? 실체관계에 부합하지 않죠? 그랬을 때는 등기를 말소하든지, 또는요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라든지 이렇게 하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알겠나요 지금? 일단 안다고 해죠. 그리고 이 부분은 여러분이 뭐가 중요하냐? 이 부분은 여러분이 이해를 못하면 중개사법이라든가 부동산 등기법이라든가 강의 듣기가 너무 어려워. 알겠죠? 여러분 가서 뭐 등기부 보는 거 있잖아요. 그런 것은 아무것도 아니에요.
일단 강의를 들으려면 무슨 용어가 나오더라도 그것을 이해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알겠죠? 그래서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이런 말. 됐나요 지금요? 자, 그 다음에요. 무효 등기 유용. 이런 뭐라고 했어? 한 번 무효는 무슨 무효다? 영원한 무효죠. 근데 이 무효인 등기를 다시 쓸 수 있다니까요. 그걸 유용이라고 그래. 웃기죠? 한번 볼까요? 여기 보면 우리가 이제 부동산 을구를 봐봐. 을구는 뭐를 하는 게 을구라고 그랬죠? 소유권이다. 소유권이 이외에 걸리다. 소유권 빼고. 그러니까 이거 뭐냐? 1번요. 1번 A가요. 저당을 잡았어. 저당. 그래서 저당 잡고 돈 1억을 빌려줬다. 이 말이죠. 1억을 빌려줬어요. 그리고요. 그랬는데 여기 언제요? 2월 1일이요. 그런데 3월 1일 날 변제를 했어. 변제. 돈을 갚죠. 돈을 갚으면 어떻게 되냐? 자, 그럼 봐. 지금부터 갑이죠. 갑이 있고 을이 있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줘. 1억을 빌려주고 여기요 갑의 건물 있죠. 갑의 건물에다가 저당을 잡아. 저당권 이렇게 등기를 이렇게 한단 말이죠. 저당권. 이 1억을 뭐란다? 1억을 피담보 채권이다. 이렇게. 물론 여러분 기억 안 날 거예요. 우리가 이제 주된 권리 종된 권리인데 여러분요 문제풀이 강의할 때 했단 말이죠. 첫날이요. 둘째 날인가. 그래서 우리가 뭐죠? 법률행위 종료할 때요. 주된 행위, 종된 행위 이럴 때. 우리가 기억 안 나요? 오케이. 안 나도 좋아. 그래서 문제도 풀었는데 알겠죠? 을이 갑한테요. 1억을 빌려주죠. 1억을 빌려주고 여기 보면 갑의 집에다가 저당을 잡아요. 이 저당권을 말한다. 이것을 종된이라고 그래요. 종된 권리고 채권을 말한다. 주된 것이라고 얘기해요. 지금 갑하고 을하고는 돈을 빌리고 빌려주는 게 주된 목적이고 혹시 갑이 돈을 못 갚을 때 갑의 건물에서 경매를 하겠다 이 말이잖아요.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러니까 이 저당권은 종된 권리단 말이죠. 그럼 만약에요 갑이 을한테 돈 1억을 갚아버리죠. 갚으면 어떡하냐? 이 저당권은 당연히 소멸해요. 당연히 저당권은 없어져 버려요. 그럼 이 등기도 당연히 없어지냐? 절대로 그렇잖아요. 등기는 누군가가 청구해야지 등기가 되고 신청해야 누군가의 신청에서 소멸하는 거예요. 누군가의 신청에서 등기가 기록이 되고 누군가의 신청에서 등기 기록이 삭제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등기는 자기 혼자는 절대로 삭제되지 않아요. 저당권은요 여러분이 돈 빌리죠. 돈 빌려서 은행 가서 돈 갚죠. 그러면 돈 딱 다 갚으면 영수증 딱 받잖아요. 그러면 저당권 등기가 말소가 되든 말든 우리 집에 딱 보니까 등기부에 저당권 등기가 아직도 있어. 그러든지 말든지 저당권은 무효인 것이에요. 알겠죠? 그래서 이 저당권 등기는 무효가 돼요. 무효. 등기가 무효가 돼요. 무효인데 아직 등기가 아직 말소 안 되고 남아있잖아요. 남아있으니까 이 무효인데 이것을 을이요 병한테 이렇게 넘겼어요. 병한테 넘기고 등기를 병한테 해줬어.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그 병이 아무것도 모르고 저당권 등기가 있으니까 무효인 걸 모르고 돈 다 갚은 걸 모르고 등기를 을로부터 넘겨받았다니까. 다시 우리 병한테 야 내가 여기 저당권 1억 있는데 너 8천 주고 가져갈래? 그러니까 좋아 가져왔다니까요. 알겠죠? 그럼 병은 저당권을 취득한다 못한다. 저당권 취득한다 못한다. 취득하냐고 못하냐고. 못하지 않을까요? 못한다고? 등기 말소 안 됐는데? 왜 못해요? 취득 못한다 이 말이죠. 취득 못한다. 왜 못한다? 등기는 뭐가 인정되지 않는다? 공신력이 없다.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뭐예요? 그러니까 그 다음 사람은 죽었다 깨나도 권리를 취득 못한다니까. 그걸 뭐란다? 등기에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아니한다. 다시 등기에는 뭐가 없다? 공신의 원칙이 인정되지 않는다. 그러니까 여러분요 가끔 가다 보면 은행 가서 보면 할아버지 할머니 와가지고 은행 직원하고 싸우죠. 돈 갚으라는데 등기 말소 안 해주면 어떡하냐고. 나 돈 못 갚는다고. 그럼 얘기하죠. 돈 갚으시면요 어르신 돈 갚으시면요 저희가 다 등기 말소해줘요. 그러면 만약에 안 해주면 어떡할 거냐고. 알겠죠? 이럴 필요가 있어 없어? 없어. 뭐만 받으면 돼? 영수증 하나만 받으면 돼. 그러면 저당권은 자동적으로 없어지고 설령 은행에서 거기서 다른 사람한테 넘겼다 할지라도 저당권은 여전히 유효다 무효고 나중에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돼. 나중에 말소하면. 무슨 말인지 알겠죠? 그것을 뭐라 한다? 이것을 등기에는 무효이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그런데 여기서 말할 때 무효 등기 유용이란 건 뭐냐? 이렇게 됐는데 돈 다 갚았죠. 그럼 등기 무효죠. 무효인데 또 갑이 을한테 또 돈을 갚고 싶어. 돈 빌리고 싶어. 그럼 돈 빌려면 월치적 어떻게 해야 돼? 이 저당권 등기 말소해야죠. 한 2, 3만 원 들어. 등기 말소해야죠. 그리고 또
등기 서류 또 해가지고 또 등기하려면 시간 많이 걸려 안 걸려? 걸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이 사람이 이렇게 3월 1일 갚고 또 4월 1일 날 돈을 또 빌리고 싶어. 돈을 금전을 또 차용하고 싶어. 돈을 빌리고 싶어. 그러면 아직 이 등기가 말소됐어 안 됐어? 안 됐죠. 그냥 이거 그냥 씁시다. 대신 얼마 빌렸어? 1억. 이번에도 얼마 빌려야 돼? 1억을 빌려야죠. 그냥 씁시다. 이렇게 하는 것을 원래 무효였던 것을 다시 하려고 하자. 무효등기 유용이라고 하는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기요. 여기 2번에요. 2번에 B가요. B가 전세권이 들어왔어. 전세가. 전세권이요. 1억이요. 언제 들어왔냐? 여기요.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들어왔어. 그러면 다시 이것을 유용이죠. 다시 사용하자. 유용하자고 하기 전에 3월 15일 날. 3월 15일 날 뭐가 들어왔어? 전세권이 있죠. 이걸 뭐란다? 이해관계인이라고 그래. 이해관계인. 이해관계인이 있죠. 그럴 때는 유용을 못해. 왜? 비록 이 전세권자는 2번이지만 1번 등기는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죠. 무효니까 실제로 말만 2번이지 실제로 몇 번이나 마찬가지야? 1번이나 마찬가지인데 1번이나 갑자기 뒤늦게 1번 그대로 쓸래 그래버리면 졸지에 내가 1번이 몇 번으로 주저앉아? 2번으로. 그러면 나는 처음부터 전세 그 집에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안 들어갔다 이 말이죠. 그러니까 뭐라 한다? 유용을 할 수 있어. 하지만 뭐가 없어야 돼?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돼. 다시 우리요 피의담보 채권인 주된 권리다 종된 권리다. 주된 권리. 저당권은 무슨 권리? 종된 권리. 돈 갚죠? 저당권은 자동으로 소멸한다. 등기는 무효가 된다. 시간 날 때 말소하면 된다. 말소가 되기 전에 다른 사람한테 등기를 넘겼다. 그 사람은 저당권을 취득할 수 없다. 등기에는 뭐를 인정하지 않는다? 공신의 원칙을 인정하지 않는다. 그런데 내가 이제 이 등기가 말소가 되기 전에 이 등기를 다시 사용할 수 없는가? 그걸 뭐란다? 무효 등기의 유용이다. 이 무효 등기를 유용하기 위해서는 누가 없어야 된다? 이해관계인이 없어야 된다. 지금 됐나요? 알겠죠? 지금 잘 봐야 되겠죠? 이건 약간의 뭐가 있어야 돼요? 뇌가 약간 있어야 돼. 알겠죠? 따라오면서. 자, 그 다음에 이중보존 등기. 우리가 등기를 어떻게 해야 되냐? 하나가 있어야 되는데요. 이중보존 등기가 중복됐다 이 말이죠. 알겠죠? 다른 말로 이것을 중복등기라고 그래. 중복등기 이렇게. 중복됐다, 중복등기 이렇게 얘기한단 말이죠. 자, 그럼 봐 이제 이게 이제 어떻게 되는가? 눈 뜨고 계시죠? 오케이. 자, 중복등기 보면 건물이 하나이잖아요. 그럼 뭐란다? 이것을 1부동산 1등기 기록 원칙이라고 얘기해. 1부동산 1등기 기록이야. 하나의 부동산은 하나의 등기 또는 1등기 기록 또는 1부동산 1등기 원칙이라고 그래. 알겠죠? 그러니까 물건이 하나면 등기도 하나가 있어야 돼. 그런데 물건 하나인데 등기가 두 개다 이 말이죠. 어떻게 두 개가 됐느냐? 어떻게 두 개냐? 여기 동일인 사람이 똑같이 한 사람한테 두 개가 되는 것이고 동일인이 상이한 거 사람이 다르다 이 말이죠. 알겠죠? 그럼 뭐냐? 등기부가 이렇게 하나가 있는데 갑구죠? 갑구인데 1번요 갑인데 2월 1일 돼 있어. 여기는요 여기도 1번 갑인데요 3월 1일 이렇게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어떻게 했어요? 여기 1번 갑인데 2월 1일 등기가 돼 있고 여기는 3월 1일 날요 3월 1일 날 여기는 A가 이렇게 등기돼 있어 이 말이죠. 똑같은 집 하나에다가 등기부가 이렇게 두 개가 있는 거예요. 여기는 갑 동일하죠. 그런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누가 우선하냐? 항상 이건 무슨 번호라고 했어? 무슨 번호라고 했어? 순위 번호죠. 순서가 빠른 사람이 우선해. 누가 순서가 빨라? 2월 1일이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3월 1일 등기는 무효가 돼. 후 등기가 무효가 돼. 후 등기. 알겠죠? 자, 여기는요. 여기는 사람이 상이하죠. 여기는 갑이고 여기는 누구예요? A죠. 같다 틀려? 틀리잖아요. 눈이선 봐봐. 다르죠. 이럴 때는 이것을 선등기라고.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를 봐. 선등기가 원인 무효이냐 아니냐. 알겠죠? 봐. 그러면 만약에 원인 무효이다 선등기가 그러면은 후등기가 유효가 돼. 후등기 A등기가 유효가 돼. 원인 무효가 아니다 선등기가. 그럼 뭐다? 선등기가 유효가 돼.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게 또 시험에 잘 나오죠 이게요. 우리가 동일하면 무조건 먼저 된 등기가 우선해. 그런데 동일하지 않다 이 말이죠. 동일하지 않으면 누구의 등기가 우선하냐 이 말이죠. 동일하지 않을 때는 그때는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인가 무효인가를 봐. 그럼 뭐라 나오냐 이렇게 나와. 먼저 된 등기가 위조 서류에 의하여 진행된 경우 이런 말이 나와. 그럼 먼저 된 등기가 위조 서류다 말은 먼저 된 등기가 유효이다 무효이다 무효다 이 말이죠. 그럼 무슨 등기가 유효다? 후 등기가 유효가 된다 이 말이죠. 알겠죠? 이것을 이중보존 등기 중복 등기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요, 자 이제 봐. 지금 이 시간에요, 별거 아닌 것 같지만 등기에 관한 용어를 거의 다 지금 봤단 말이죠. 알겠죠? 지금 뭐가 남았냐? 우리가요, 가등기하고 중간생략 등기하고 등기의 추정력하고 세 가지만 남았어. 알겠죠? 나머지 용어들을 다 설명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이제 공시법 있죠? 공시법 강의를 듣는데 그닥 그렇게요, 뭐 이게 이 고합선 이게 무슨 말을 이렇게 하더라도 듣는 데는 큰 지장이 없을 거예요. 알겠죠? 그런데 여기 이제 보면 우리가 이제 먼저 끝으로 보면 중복 등기라는 게 나오죠. 중복 등기는 동일인이냐 동일이지 않느냐 그렇게 구별한다. 알겠죠? 동일인의 경우는 누가 우선한다? 선등기. 동일인이 아닌 경우는요, 동일인이 아니다 그러면 누가 우선한다? 선등기가 무효냐 아니냐를 따져. 무효이면 후등기, 무효가 아니면 선등기. 그 다음에 무효등기 유형은 먼저 누가 없어야 돼? 이해 관계인이 있어야 돼 없어야 돼? 없어야 된다 이 말이고, 채권을 무슨 권리? 주된 권리. 저당권을 무슨 권리? 종된 권리라고 얘기하고, 실체관계란 말이 뭐다? 실체 권리관계다. 소유자가 갑이면 등기도 갑 앞으로 돼 있어야 되죠. 소유자가 갑인데 등기가 을 앞으로 돼 있다. 실체관계에 부합한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는다. 부합하지 않을 때는 뭘 한다? 등기를 뭐 하든지 말소하든지 진정명의 회복, 이거 이 정도 하면 된다고 그랬죠. 진정명의 회복을 원인으로 이전 등기를 하든지. 알겠죠? 소유권 이전 등기 두 가지 해가지고 등기를 찾아온다 이 말이죠. 등기는 뭐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효력 전속 요건이다, 효력 발생 요건이다. 그래서 갑이요, 갑의 등기를 누군가가 불법으로 말소했다.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갑. 갑 앞으로 되어 있는 등기를 불법으로 누군가가 이전해 갔다. 그래도 누가 소유자다? 갑. 왜냐? 등기는 효력 발생 요건이지 효력 전속 요건이 아니다. 이렇게 아니다. 등기는 공신의 원칙을 인정한다 안 한다? 안 한다. 그래서 내 앞에 있는 사람의 등기가 무효면 원칙적으로 그 다음 사람의 등기도 뭐가 된다? 무효이다. 우리가 등기를 한다는 것은 등기를 해야 물권이 변동되죠. 물권이 변동되는 것은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뭐다? 법률 행위. 또 하나는 뭐? 법률의 규정. 법률 행위는 반드시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고, 법률의 규정은 등기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말이죠. 그래서 취득할 때는 등기하지 않죠. 법률 행위는 뭐다? 단독 계약이죠. 그래서 매매계약, 교환계약, 증여계약 등기를 해야 되죠. 이 약 완결권을 행사를 하게 되면 본 계약이 성립하죠. 뭘 해야 돼? 등기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럼 이해됐나요 지금? 알겠죠? 그것을 잘 알아야 되죠. 186, 187. 그 다음 우리가 물권 변동이 일어나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소유권이 갑에서 을로 바뀌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물권적 합의 플러스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어야 된다. 물권적 합의. 합의는 뭐다? 계약. 물권 계약이죠. 계약은 법률행위죠. 법률행위는 의사표시가 있어야 되죠. 물권적 의사표시. 다른 말로 그것을 뭐란다? 물권 행위라고 얘기하고, 이 물권적 합의는 뭐를 물권적 합의라고 한다?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는 것. 잔금을 받고 등기 서류를 교부해 주는 것을 뭐라고 한다? 물권적 합의라고 하고, 이 합의에서 등기를 하게 되죠. 등기를 하게 되면 소유권이 발생하죠. 그것을 등기를 효력 발생 요건, 다른 말로 또 하나의 성립 요건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등기에 관해서는 전 세계적으로 두 개의 주의가 있다. 하나는 의사주의, 프랑스. 우리는 무슨 주의? 형식주의. 형식주의. 다른 말로 성립 요건주의. 다른 말로 효력 발생주의. 성립 요건주의, 효력 발생주의. 우리나라는 100번 잔금을 줘도 필요 없다. 반드시 뭐가 있어야 돼? 등기가 있는 자만 소유자다. 그런데 프랑스는요, 합의만 있어도 소유권을 취득할 수 있다. 그런데 매도인이 마음이 변해서 다른 사람과 계약하고 등기해주면은 이 합의만 해가지고 등기 없이 소유권을 취득한 사람은 등기가 있는 사람한테 자기가 소유자라고 주장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다른 말로 뭐하지 못한다? 대항하지 못한다 이런 말이죠. 그래서 프랑스는 소유자가 두 명이 발생할 수 있죠. 매도인하고 매수인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매수인이 소유자인데, 매수인하고 제3자 사이에서는 누가 소유자? 제3자가 소유자가 되죠. 물론 결론적으로는 제3자가 소유자가 되지만
소유자가요 2명이 나타날 가능성이 있죠. 그런데 우리나라는요 소유자가 2명이 나타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등기하지 않는 사람은 절대로 소유자도 아니다? 아니다. 그래서 우리는 1부동산 1등기다. 하나의 부동산에는 하나의 등기만 있어야 되는데 등기가 2개 있는 것을 뭐라 한다? 이중보존 등기. 다른 말로 뭐라 한다? 중복 등기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에요. 무슨지 알겠죠?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